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순서입니다. 빅데이터 정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은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이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속보로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구속이 됐는데요. 이어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양이원영 의원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야당과의 전면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용 부원장 일단 체포된 상태이고요. 네. 구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검찰에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에 대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네.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감사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속속 당사로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협치 끝, 전쟁 시작. 국민은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사실 국정감사는요. 왜 민생 국감이라고 하냐.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장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뭐 없었죠. 뭐 뉴스로 주로 이제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전 정부 관련 수사 관련 논쟁, 이재명 대표 관련 뭐 여당의 공격, 김건희 여사 관련 공격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올해는 국정감사 스타 의원도 보이지 않고 주목받을 만한 국정감사 의제가 그렇게 돋보이지 않은 점 굉장히 아쉬운데 오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국정감사까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날 수 있고요. 이런 국면이 국정감사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앞으로 예상 국면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약자와의 동행한다고 하고 민생에 굉장히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약자와의 동행이든 민생이든 이것은 예상과 법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뭔가 제도 개선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법도 개정하고 또 예산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김용 부원장을 구속됐다고 얘기를 했나요? 예, 긴급 체포된 거죠. 예. 뭐 구속 여부는 뭐 앞으로 이제 구속 심사를 또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지금 불법 대선 자금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얘기됐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용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게 보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겠고요. 저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좀 모호하다라고 보는 것이 어쨌든 제1야당 대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 시도, 체포 이런 것이 계속됐는데도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야당 지지층이 오히려 결속해서 또 역풍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를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지금 굉장히 호의적이면 이게 괜찮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중도층이 오히려 여당은 도대체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세간에서는 너무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또 커질 가능성도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저희가 지금 속보를 챙겨봤는데요. 그 사이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혔나요? 제가 하남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뭐 저 앞서서 교통 상황 들어보니까 네. 여기저기 막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좀 길이 유난히 막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규모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전 국민이 사실상 무료로 이용을 하지만은 다 피해자가 됐어요. 자, 두 분 뭐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안부 물을 때 네. 사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답장이 없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아니라는 걸 확인하지만 예, 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었고 두 번째 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이 카카오톡으로 모든 원고를 주고받는 거 잘 아시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 이거 혹시 생방송 할 때 원고를 제때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뭐 주말에 거쳐서 일부분은 복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소장. 저도 뭐 예. 비슷한데요. 사실 저는 일요일 늦게 집에서 이제 약속 장소를 나가려고 카카오 티택시를 이제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먹통이 돼서 마음을 좀 굴렀고요. 오늘처럼 이제 결국 늦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는 사실 일요일 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생일 알림 기능과 선물하기 기능까지 다 먹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지인들한테 생일 기프티콘으로 1년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막상 내 생일 때는 그 기능이 안 뜨니까 아유. 선물이 너무 조금 들어왔다고 예. 아쉬워하더라고요. 딱 어째 그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맞췄네요. 그러게요. 돈만 쓰고 못 받았다고 예. 했습니다. 자, 이 그 카톡 불통 사태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언론과 SNS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이제 4만 건 안팎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먹통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는 9만 5천 건,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언급량이 8만 9천 건을 넘겼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인 거죠. 또 이제 네. 카카오톡이라는 단어는 이번 사태 전까지 지난 한 달 동안 평균 긍정률은 뭐 50%가 조금 넘었고 부정률은 15% 미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과 함께 쓰인 연관어는 보통 이제 소통과 관련된 단어들로 긍정률이 높았어요. 보통 어떤 단어가 연관어로 많이 검출이 됐냐면 네. 좋아하다, 추천하다, 예쁘다, 최고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들 뭐 당연히 긍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줄을 이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살펴보니까요. 긍정률이 20%대로 크게 하락했고요. 또 먹통, 장애, 오류 등의 부정 연관어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뜨거웠던 연관어는 아무래도 복구였습니다. 이제 서비스 지연이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지면서 언제 복구되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굉장히 몰렸고요. 네. 메신저라는 단어도 주요 연관어인데요. 이제 카톡에 말씀하신 대로 무료긴 하지만 무료여서 또 국민 메신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카톡이 아닌 뭐 다른 메신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보고 대안을 네.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한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에서 국내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는 3,905명으로 화재 전인 14일 대비 207만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라인은 같은 기간 43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사용자가 85만 명 증가했고요. 네. 텔레그램은 22만 명, 페이스북 메신저는 19만 명이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네. 사실 택시도 주요 연관어였는데 제가 아까 네. 말한 대로 이제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택시 기사의 92%가 카카오 T로 호출을 받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손해가 막심했다 이런 기사들 많았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서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아지면서 또 독과점이라는 단어도 주 연관어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뭐 비난이 집중되다 보니까 카카오톡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대국민 사과도 발표하고 또 대표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고 또 이 사과가 사실 옛날에도 들었던 사과예요. 문어발실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네. 또 알짜 사업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상장하면서 비난이 거세지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다시 또 이런 사고를 터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김다솜 수장님이 언급해 주신 주요 단어 중에 하나 독과점 네. 이 단어를 정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 국민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독점 상태이고 문제는 종속이 되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크면 사회적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했냐. 특히 데이터 센터에 불났다고 이렇게 다 목통이 되는 게 과연 기업이 제대로 안전 설비라든가 이런 네. 거에 투자를 했냐는 문제까지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사과하고 일부 대표가 물러났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기술적인 측면 보완이 돼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적인 측면 정말 잘 되려고 있는지 네. 정부 당국에서 일부분은 좀 감독도 하고 그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들어온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또 어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관련 의혹은 다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불법 선거 자금 혐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시 또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 상의 조사는 없을 것이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데이터 상의 반응 정리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죠.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상의 반응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첫날인 어제 부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부정률이 60.4%였는데요. 지난 15일은 48%, 16일은 50%, 17일은 53%로 재판을 앞두고 부정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가 어제 네. 60%를 돌파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 어제는 실시간 감성어 연관 감성어 1위가 불신이었습니다. 물론 불신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수사에 대한 불신이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사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도 분석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부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예. 보입니다. 이제 급상승 연관을 살펴보시면 김동연 현 경기지사 이름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국회 행안위가 경기도청 국정감사했잖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 쪽의 전임자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 지사를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비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이재명 얘기하냐? 나는 김동연이다라고 이제 목소리 높이는 것이 눈길을 끌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연관어는 서울중앙지검인데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이제 겨누면서 정면 충돌하면서 언급이 많아졌습니다. 네, 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국감 전면 중단된 상태고 짧게 지금 뭐 전국 급냉 불가피한 거죠? 지금 이미 급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쓴 용어를 보면 굉장히 좀 과격한 용어, 이념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일종의 야당과 더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치 국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정선거 관련은 아니고 허위 발언 혐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사 관련된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희연 교수, 김다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